2026년 1월 31일 아침 매장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끊으면 바로 울리고 끊으면 또 울렸습니다. 사장님 어떡해요? 목소리마다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하시다가 우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화가 나셔서 소리를 지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루 만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에서 5,000달러로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30년 동안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급락장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2011년에도, 2013년에도, 2020년에도 급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10%가 빠진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며칠간 매장을 찾은 손님들 표정이 전부 비슷했습니다. 불안하고 당황하고 화가 나 있고 어떤 분들은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손해를 보신 분들한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금은방을 운영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매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손님들을 상담했고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돈 버신 분들도 많이 봤고 돈 이루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금은방 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좋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결혼 예물 사러 오시는 예비 신랑 신부, 돌잔치 선물로 금반지 사러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금을 파시는 분들, 투자 실패로 손해보고 오시는 분들 보면 같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2026년 1월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를 넘어섰고 뉴스에서는 매일 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6,000달러 돌파 임박,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안전자산 금, 계속 오른다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매장의 손님이 평소보다 2배, 3배 많아졌습니다. 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오시고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오시고 주부들도 오셨습니다. 다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 재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물금은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잘 안 들리나 봅니다. 다들 금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1월 30일까지만 해도 금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5,550달러, 5,580달러, 5,600달러. 매장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전화 문의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장님, 금값 더 오를까요? 지금 사도 늦지 않았죠?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다들 행복해 하셨습니다. 역시 금에 투자하길 잘했어.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제때 파시면 좋을 텐데 하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한 겁니다. 뉴스에서는 금값 블랙먼데이, 안전자산 신화 하루 만에 붕괴, 투자자들 패닉 이런 헤드라인이 난리였습니다. 아침 9시에 매장 문을 열자마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저녁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으면 바로 울리고 끊으면 또 울렸습니다. 다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장님 어떡해요? 팔아요? 더 빠져요?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봤지만 그날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하루 만에 10%가 빠진 건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그 며칠간 제가 만난 손님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게 눈에 보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의자에 털썩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셨습니다. 저는 물 한 잔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여셨습니다. 사장님, 저 어떡해요? 목소리가 갈라지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생산관리팀 과장님이셨습니다. 올해 58세로 내년이면 정년퇴직이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 다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대요. 최근에 금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국제 금값이 5,400달러쯤 할 때였습니다. 뉴스에서 금값 5,600달러 간다. 역대 최고가 경신,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기사가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그분이 그 뉴스를 보시고 생각하셨대요. 6,000달러까지 간다는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하겠다고요. 문제는 투자 금액이었습니다. 그분이 넣으신 돈이 2억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다 합친 거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예금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넣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금을 사신 경로를 들어보니까 더 안타까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물금을 사셨습니다. 골드바로요. 왜 실물로 사셨냐고 여쭤보니까 진짜 금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종이로 된 건 불안해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물금은 위기 상황에서 진짜 내 것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실물금을 사시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유통 마진이 5% 정도 됩니다. 합쳐서 15%입니다. 2억을 넣으셨으면 3천만 원이 수수료로 빠지는 겁니다. 살 때 이미 3천만 원이 없어진 거죠. 1억 7천만 원어치 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이 구조를 모르셨습니다. 부가세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물금은 살 때 15%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분이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그러면 저는 사자마자 15% 손해본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자마자 15%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에 금값 폭락이 겹쳤습니다. 국제 금값이 5,6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10% 넘게 하락한 겁니다. 그분이 사신 5,400달러 기준으로는 약 7.4% 하락입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단순히 7.4%가 아닙니다. 이미 15% 손해본 상태에서 7.4%가 더 빠진 겁니다. 계산해보면 2억을 넣으셨는데 부가세랑 수수료로 15%가 빠져서 1억 7천만 원어치 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금값이 7.4% 빠졌으니까 1억 7천만 원의 7.4%인 약 1,260만 원이 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약 1억 5,740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금을 지금 파시려면 매도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보통 23% 정도입니다. 낮게 잡아서 2%라고 해도 약 315만 원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은 약 1억 5,400만 원 정도입니다. 2억 넣으셔서 1억 5,400만 원이 된 겁니다. 4,600만 원이 날아간 거죠. 손실률로 따지면 23%입니다. 국제 금값은 7.4% 빠졌는데 이분은 23%를 잃으신 겁니다. 며칠 만에요. 그분이 이 계산을 듣고 나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50대 중반 가장이 매장에서 우시는 겁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어봤지만 그 장면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게 다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애들 결혼 자금이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하죠? 아내는 아직 몰라요.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려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팔아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지금 파시면 23% 손해를 확정하시는 겁니다. 안 파시고 기다리시면 금값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내일 금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이 돈이 당장 필요하신 돈이에요? 1년, 2년 안 쓰고 버티실 수 있는 돈이에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이게 전부예요. 다른 돈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공포에 질려서 저점에 파시는 겁니다. 근데 또 위험한 게 뭐냐면 금값이 더 빠지는데 버티시다가 더 큰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둘 다 위험해요. 솔직히 뭐가 맞는지 저도 몰라요. 그분이 결국 그날 팔지 않고 가셨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시면서요.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값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5,000달러에서 4,800달러로 더 빠졌습니다. 그분이 또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더 지쳐 있으셨습니다. 사장님, 더 빠졌어요. 이제 진짜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앞에 그분이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뛰쳐나오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사장님, 저 진짜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눈이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패닉 상태셨습니다. 물 한 잔 드리고 진정시킨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분 상황이 앞에 그분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이분이 2주 전에 금을 사셨습니다. 국제 금값이 5,500달러쯤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금값 6,000달러 간다. 지금이 마지막 저점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이분이 그 뉴스를 보시고 결심을 하셨대요. 이번 기회에 크게 한번 벌어보자고요. 투자 금액을 여쭤봤더니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이 1억 5천만 원이요. 저는 속으로 어디서 그 돈이 났지? 생각했습니다. 여쭤봤더니 대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용대출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그리고 모아둔 저축 7천만 원. 이렇게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만드셨대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출받아서 금 투자를 하셨다고요? 그것도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서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대출받아서 금 사시라고 권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에는 이자가 붙거든요.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금값이 안 오르면 이자만 내시는 겁니다. 금값이 빠지면 원금도 까이고 이자도 내시는 겁니다. 이분 상황을 계산해 볼게요.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실물금을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사셨냐고 여쭤보니까 금은방에서 골드바로 사셨대요. 그러면 부가세 10%, 유통마진 5%, 합쳐서 15%가 비용으로 빠집니다. 1억 5천만 원의 15%면 2,250만 원입니다. 사자마자 2,25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1억 2,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값 폭락이 겹쳤습니다. 5,5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빠졌으니까 약 9% 하락입니다. 1억 2,750만 원의 9%면 약 1,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약 1억 1,60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요. 1억 5천만 원 넣으셔서 지금 1억 1,6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손실률로 따지면 약 23%입니다. 앞에 그분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출 이자가 있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금리가 연 7%대라고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금리는 연 5%대라고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면 신용대출 이자가 한 달에 약 29만 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한 달에 약 13만 원입니다. 합쳐서 한 달에 42만 원이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42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이분이 금을 2주 보유하셨으니까 이자가 약 21만 원 나갔습니다. 원금 손실 3,400만 원의 이자, 비용 21만 원을 더하면 총 손실이 약 3,421만 원입니다. 2주 만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금을 팔아도 대출 원금을 다 못 갚습니다. 금 팔아서 받는 돈이 1억 1,6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매도 수수료 2% 빼면 약 1억 1,370만 원입니다. 근데 대출 원금이 8천만 원입니다. 갚고 나면 3,370만 원 남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셨던 저축이 7천만 원이었는데 3,370만 원만 남은 겁니다.
3,630만 원이 날아간 거죠. 저는 이분한테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시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저축 7천만 원 중에서 3,600만 원 넘게 날리시는 겁니다. 안 파시고 버티시면 금값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달 42만 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1년 버티시면 이자만 500만 원입니다. 금값이 안 오르면 이자만 내시다가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정답이 없어요. 지금 파시면 3,600만 원 손해 확정이고요. 안 파시고 버티시면 금값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이자가 계속 나가요. 그리고 금값이 더 빠지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뭘 선택하셔도 손해예요. 그냥 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금값이 다시 5,500달러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한 달 뒤에 오를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11년에 금값이 고점 찍고 나서 그 가격 회복하는데 9년 걸렸어요. 저도 내일 금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분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9년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최악의 케이스예요. 보통은 그 정도까지 안 걸려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손님은 매달 42만 원씩 이자를 내셔야 해요. 1년이면 500만 원, 2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금값이 회복되더라도 이자 비용을 빼면 본전 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분이 결국 그날 결정을 못 내리고 가셨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하시면서요. 그 뒤로 며칠 뒤에 다시 오셨습니다. 결국 파셨습니다. 더 버틸 여력이 없으시대요.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나면 이자 내기도 빠듯하대요. 더 버티다가 금값이 더 빠지면 대출 이자도 못 낼 것 같으시대요. 파시고 나서 정산을 도와드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넣으셔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신 돈이 1억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3,800만 원을 잃으신 겁니다. 대출 8천만 원 갚으시고 나니까 3,200만 원 남으셨습니다. 원래 저축이 7천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3,800만 원이 2주 만에 사라진 거죠. 이분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장님, 저 완전히 바보죠? 대출까지 받아서 금을 사다니요. 유튜브에서 금 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 사람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 제가 바보예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힘내세요 밖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오후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2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이셨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매장 들어오시자마자 구석 자리에 앉으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쭤봤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 금 샀는데요. 어떻게요?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한 달 전에 금을 사셨대요. 국제 금값이 5,450달러쯤 할 때요. 투자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1,8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이 1,800만 원이요. 저는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셨어요? 여쭤봤습니다. 대답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금이래요.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래요. 1,500만 원이 등록금이고 300만 원은 생활비로 받은 거래요. 그걸 전부 금에 넣으셨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세요? 이분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절대 모르세요. 알면 안 돼요. 왜 금을 사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이랑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금감 6,000달러 간다. 지금 안 사면 바보다 이런 글을 올렸대요. 다들 금 사겠다고 난리였대요. 그래서 본인도 나도 사야 하나? 생각이 드셨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금은 안전자산이다. 무조건 오른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글이 쏟아지더래요. 유튜브에서도 금 당장 사라 안 사면 후회한다 이런 영상이 많았대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셨대요.
지금 사면 한 달 뒤에 10% 번다. 그러면 180만 원 버는 거잖아. 등록금도 벌고 용돈도 생기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등록금으로 금을 사신 겁니다. 실물금을 사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골드바로 받으셨대요. 당시에 그램당 가격이 꽤 높았는데 어차피 오를 거니까 생각하시고 그냥 사셨대요. 이분 상황을 계산해 볼게요. 1,800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실물금이니까 부가세 10%에 유통마진 5%, 합쳐서 15%가 비용으로 빠집니다. 1,800만 원에 15%면 270만 원입니다. 사자마자 27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1,53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값 폭락이 겹쳤습니다. 5,450달러에서 5,000달러로 빠졌으니까 약 8.3% 하락입니다. 1,530만 원에 8.3%면 약 127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약 1,403만 원입니다. 정리하면요. 1,800만 원 넣으셔서 지금 1,403만 원입니다. 397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손실률로 따지면 약 22%입니다. 여기서 지금 파시면 매도 수수료 23%가 또 빠집니다. 낮게 잡아서 2%라고 해도 약 28만 원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은 약 1,375만 원입니다. 1,800만 원 넣으셔서 1,375만 원이 된 겁니다. 425만 원이 날아간 거죠. 한 달 만에요. 손실률로 따지면 약 24%입니다. 이분이 이 계산을 듣고 나시더니 또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기다려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등록금 납부 기한이 3주 뒤에요. 1,500만 원이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팔면 1,375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25만 원이 모자라요. 어떡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돈은 없으세요? 이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어요.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이 50만 원 정도 있긴 한데 그래도 75만 원이 모자라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시면 안 돼요? 이분이 눈이 휘둥그레해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빠가 알면 진짜 죽여요. 엄마한테 등록금 보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 금 샀다고 하면 진짜 집에서 쫓겨나요. 저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분 상황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은 다가오는데 돈은 모자라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도 없고 사면 초과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선택지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금을 파시고 부족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세요. 아르바이트를 더 하시든가 친구한테 빌리시든가요. 두 번째, 금을 안 팔고 3주 동안 금값이 오르기를 기도하세요. 근데 3주 안에 금값이 8.3% 이상 올라야 본전입니다. 수수료까지 감안하면 15% 넘게 올라야 해요. 솔직히 가능성이 낮아요. 세 번째,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혼나시겠지만 그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금값이 3주 안에 오를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를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금값이 3주 안에 15% 넘게 오를 확률은 낮아요.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그 정도 급등은 정말 드물어요.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분이 결국 그날 결정을 못 내리고 가셨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시면서요. 표정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나가시면서 뒤돌아보시더니 사장님, 혹시 금값 오르면 연락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번호를 받아두고 많이 오르면 연락드릴게요 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값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5,000달러에서 4,850달러로 더 빠졌습니다. 저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오르면 연락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금값 더 빠졌죠?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지금 팔면 더 손해예요. 1,3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등록금 납부 기한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솔직히 이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시라는 거예요. 혼나시더라도 등록금은 내셔야 하잖아요. 휴학하실 게 아니면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이 다시 매장에 오셨습니다. 금을 파시러 오셨습니다. 표정이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진짜 화나셨어요. 한 대도 안 때리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엄마는 우셨어요. 이분도 말씀하시면서 또 우셨습니다. 금을 파시고 정산을 도와드렸습니다. 금값이 더 빠진 상태라 최종적으로 손에 쥐신 돈이 약 1280만 원이었습니다. 1800만 원 넣으셔서 1280만 원이 된 겁니다. 520만 원을 잃으신 거죠. 한 달 반 만에요. 손실률이 거의 29%입니다. 이분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바보예요. 친구들 말 듣고 유튜브 보고 이런 짓을 하다니요. 부모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요. 다음 학기는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갚으려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힘내세요.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말밖에 못 드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매장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40대 중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정장 차림이셨는데 넥타이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달려오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내한테 절대 비밀인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쪽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금을 사셨대요. 국제 금값이 5,500달러 넘을 때요. 6,000달러 간다는 뉴스가 쏟아지던 바로 그때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대답이 좀 망설여지셨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비상금이에요. 아내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요. 이분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모아둔 돈이래요. 아내한테는 말 안 하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모으셨대요. 나중에 뭔가 큰일이 생기면 쓰려고요. 혹시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애들 학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15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대요. 왜 그 돈을 금에 넣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금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더래요. 야, 나 금 사서 벌써 500만 원 벌었어. 너도 사라.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동하셨대요. 나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금감 6,000달러 간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기사가 넘쳐나더래요. 확신이 생기셨대요. 5천만 원 넣어서 10%만 벌면 500만 원이잖아. 그 돈이면 가족 여행도 가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요. 그래서 아내 몰래 비상금 전액을 금에 넣으셨대요. 실물금으로요. 골드바를 사셔서 집 안금고에 숨겨두셨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비상금을 아내 몰래 전액 투자하셨다고요? 그것도 실물금으로요? 이분 상황을 계산해 볼게요. 5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실물금이니까 부가세 10%에 유통마진 5%, 합쳐서 15%가 비용으로 빠집니다. 5천만 원에 15%면 750만 원입니다. 사자마자 75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4,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값 폭락이 겹쳤습니다. 하루 만에 5,000달러로 빠진 거잖아요. 10% 넘게 하락한 겁니다. 4,250만 원의 10%면 4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약 3,825만 원입니다. 정리하면요. 5천만 원 넣으셔서 지금 3,825만 원입니다. 1,175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손실률로 따지면 약 23.5%입니다. 여기서 지금 파시면 매도 수수료 23%가 또 빠집니다. 2%로 계산하면 약 77만 원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은 약 3,748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넣으셔서 3,748만 원이 된 겁니다. 1,250만 원이 날아간 거죠.
15년 동안 모은 돈의 25%가 며칠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이 계산을 듣고 나시더니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요? 아내가 알면 진짜 큰일 나요. 이러시면서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아내분이 알면 안 되세요?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상금 있는 것도 몰라요. 15년 동안 숨겨왔어요. 근데 그 돈으로 금 샀다가 1200만 원 넘게 날렸다고 하면 아내가 저 믿을 것 같아요? 15년 동안 돈 빼돌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분 상황이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문제였습니다. 15년 동안 아내 몰래 비상금을 모으신 것도 문제지만 그 돈으로 투자해서 손해본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걸 아내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느냐에 따라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금값이 다시 원래대로 오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내가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5,000달러에서 다시 5,500달러까지 오르려면 10% 올라야 해요. 근데 손님은 살 때 이미 15% 손해보고 시작하셨잖아요. 본전이 되려면 금값이 사신 시점 대비 30% 넘게 올라야 합니다. 5,500달러에서 30% 오르면 7,000달러가 넘어요. 솔직히 그게 언제 될지 저도 몰라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분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5년이요? 5년 동안 숨기고 살아야 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내분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는 게 맞다고 봐요. 숨기시면 더 힘들어요. 금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지면 손해가 더 커지고 그때 아내분한테 말씀드리시면 더 힘들어져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고 같이 의논하시는 게 나아요.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말하면 이혼당할 것 같아요. 15년 동안 돈 빼돌린 것도 문제고 그 돈으로 도박 같은 짓 해서 1200만 원 넘게 날린 것도 문제고요. 아내가 절 어떻게 봐요?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저는 결혼 상담사가 아니라서 가정 문제는 조언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숨기다가 나중에 들키시면 더 힘들어요. 지금 1250만 원 손해보신 거 아내분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우신 거 이해해요. 근데 금값이 더 빠져서 손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되면 그때는 더 말씀드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차라리 지금 손절하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분이 결국 그날은 결정을 못 내리고 가셨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라고 하시면서요. 나가시면서 뒤돌아보시더니 사장님,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요. 그게 최선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로 열흘쯤 지나서 이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으셨습니다. 사장님, 아내한테 말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냉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당신 15년 동안 날 속인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이분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이혼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신뢰가 깨졌대요. 다시 싸우려면 오래 걸릴 거래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비상금 숨긴 것도 잘못이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날린 것도 잘못이고요. 근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팔려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팔아서 남은 돈이라도 가져오래요. 더 이상 그거 보기 싫대요. 그래서 이분이 며칠 뒤에 매장에 오셔서 금을 파셨습니다. 파시고 나서 정산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금값이 조금 더 빠져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신 돈이 약 3,600만 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 넣으셔서 3,600만 원이 된 겁니다. 1,400만 원을 잃으신 거죠. 15년 동안 모은 돈의 28%가 날아간 겁니다. 이분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근데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진짜 바보예요. 돈 벌려다가 돈도 잃고 아내 신뢰도 잃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 말밖에 못 드렸습니다. 매장에 노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셨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 손을 잡고 들어오셨는데 두 분 다 표정이 굳어 있으셨습니다. 평소에는 노부부가 같이 오시면 결혼기념일 선물로 금반지 사러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아내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금을 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내분이 대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금을 사셨대요. 국제 금값이 5,550달러쯤 할 때요. 역대 최고가 6,000달러 돌파 임박 이런 뉴스가 쏟아지던 때였습니다. 투자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아내분이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3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억이요? 60대 초반 부부가 3억을요?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내년에 퇴직해요. 퇴직금이 2억쯤 나올 거예요. 근데 일찍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거든요. 그때 남은 돈이 1억쯤 있었어요. 그걸 합쳐서 3억을 금에 넣었어요. 저는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퇴직금이랑 집 한 돈을 합쳐서 3억을 금에 넣으셨다고요? 그것도 60대 초반에요? 이 돈이 노후자금 전부인 거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자산은 없으세요? 예금이나 연금이나 부동산이나요? 아내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남편 퇴직하면 이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왜 이 돈을 금에 넣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남편분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퇴직하고 나면 수입이 없잖아요. 3억으로 이자 받아봤자 한 달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금이 오르면 10%만 벌어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내분이 남편분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분들 상황을 계산해 볼게요. 3억을 투자하셨습니다. 실물금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골드바로 사셨대요. 그러면 부가세 10%에 유통마진 5%, 합쳐서 15%가 비용으로 빠집니다. 3억에 15%면 4,500만 원입니다. 사자마자 4,50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값 폭락이 겹쳤습니다. 5,550달러에서 5,000달러로 빠졌으니까 약 10% 하락입니다. 2억 5,500만 원의 10%면 2,5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약 2억 2,95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요, 3억 넣으셔서 지금 2억 2,950만 원입니다. 7,05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손실률로 따지면 약 23.5%입니다. 여기서 지금 파시면 매도 수수료 23%가 또 빠집니다. 2%로 계산하면 약 459만 원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은 약 2억 2,491만 원입니다. 3억 넣으셔서 2억 2,491만 원이 된 겁니다. 7,509만 원이 날아간 거죠. 거의 7,500만 원에 가깝습니다. 노후자금의 25%가 며칠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 계산을 듣고 나시더니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셨습니다.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60대 부부가 매장에서 나란히 우시는 겁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봤지만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7,500만 원이면 저희 3년 생활비예요. 3년치 생활비가 없어진 거예요. 어떡해요? 저희 뭐 먹고 살아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말도 이분들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할 상황이세요?
아니면 기다리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파시면 7,500만 원 손해를 확정하시는 겁니다. 안 파시고 기다리시면 금값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금값이 얼마나 빠질지, 언제 회복될지 저도 몰라요. 확실한 건 두 분은 이 돈이 노후자금 전부시잖아요. 금값이 더 빠지면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물으셨습니다. 본전이 되려면 금값이 얼마나 올라야 해요? 저는 계산해 드렸습니다. 지금 5,000달러에서 본전이 되시려면 금값이 약 33% 올라야 해요. 6,650달러 정도 돼야 합니다. 솔직히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1년 뒤일 수도 있고, 5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어요. 아내분이 물으셨습니다. 10년이요? 저희가 70이 넘어야 본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요. 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내일 금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참을 상의하셨습니다.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피해드렸습니다. 한 20분쯤 지나서 아내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일단 절반만 팔려고요. 절반은 남겨두고 금값 오르면 그때 팔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전부 파시는 것보다 리스크를 나누시는 거니까요. 정산을 도와드렸습니다. 금의 절반을 파시니까 약 1억 1,250만 원 정도 손에 쥐셨습니다. 원래 1억 5천만 원어치 금이었는데 1억 1,250만 원이 된 겁니다. 절반에서만 3,750만 원을 잃으신 거죠. 이분들이 가시면서 남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바보예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이따위로 날리다니요. 아내한테 면목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아내분이 남편분 팔을 잡으시면서 여보, 그만해.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가시는 뒷모습이 정말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한 달쯤 지나서 아내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나머지 금도 팔려고요. 금값이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5,000달러 아래로 더 떨어졌대요. 4,800달러 근처래요. 저는 더 기다려보시겠어요? 여쭤봤더니 아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기다리겠어요. 남편이 밤마다 잠을 못 자요. 금값 확인하느라고요.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냥 팔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요. 며칠 뒤에 오셔서 나머지 금도 파셨습니다. 금값이 더 빠진 상태라 최종적으로 손에 쥐신 돈이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1억 5천만 원어치 금이었는데 1억 원이 된 겁니다. 나머지 절반에서 5천만 원을 더 잃으신 거죠. 총 정산을 해보면요. 3억 넣으셔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신 돈이 약 2억 1,250만 원이었습니다. 8,750만 원을 잃으신 겁니다. 거의 9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노후 자금의 거의 30%가 날아간 거죠. 아내분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3억으로 노후 준비하려고 했는데 2억 1천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남편은 자책하느라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요.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이 말밖에 못 드렸습니다. 한 분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40대 후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편한 차림에 손이 거칠어 보이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사장님, 저 지금 멘탈이 나갔어요. 진짜 어떡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이 충혈되어 있으셨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 상황이 다른 분들과 좀 달랐습니다. 한 번 사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사셨습니다.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신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금을 사신 건 금값이 5,400달러쯤 할 때였대요. 3천만 원을 넣으셨대요. 6,000달러 간다는데 지금 사면 10% 넘게 벌겠다 생각하셨대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안 돼서 투자로 좀 벌어보려고 하셨대요.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금값이 5,400달러에서 5,550달러까지 올랐대요. 오, 벌써 오르네. 더 사야 하나?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사지는 않으셨대요. 조금 더 지켜보자 하셨대요. 그러다가 금값이 5,600달러를 찍었대요. 뉴스에서 난리가 났대요. 역대 최고가 6,000달러 코앞 이러니까 욕심이 생기셨대요. 아, 그때 더 살걸. 지금이라도 더 사야겠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넣으셨대요. 5,600달러 근처에서요. 총 투자금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폭락이 온 겁니다. 5,6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진 거죠. 이분이 패닉에 빠지셨대요.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밤새 잠을 못 주무셨대요. 여기서 이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손절을 하셔야 했는데 물타기를 하신 겁니다. 이분 생각이 이랬대요. 5,6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빠졌으니까 지금 싸게 살 수 있잖아. 지금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금값이 조금만 올라도 본전 찾을 수 있잖아. 전형적인 물타기 심리였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더 넣으셨대요. 금값이 5,000달러일 때요. 총 투자금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분이 식당 운영 자금까지 빼서 넣으신 겁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금값 오르면 한 방에 회복하자 생각하셨대요. 근데 금값이 더 빠진 겁니다. 5,000달러에서 4,85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분이 또 패닉에 빠지셨습니다. 근데 또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더 빠졌으니까 지금 더 사면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지잖아. 2천만 원을 더 넣으셨대요. 총 투자금이 1억이 됐습니다. 이분 투자 내역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5,400달러에서 3천만 원. 두 번째, 5,600달러에서 2천만 원. 세 번째, 5,000달러에서 3천만 원. 네 번째, 4,850달러에서 2천만 원. 총 1억입니다. 실물금을 사셨으니까 매번 15% 비용이 빠졌습니다. 3천만 원 넣으면 450만 원 빠지고 2,550만 원어치 금을 받으신 겁니다. 2천만 원 넣으면 300만 원 빠지고 1,700만 원어치 금을 받으신 거죠. 계산해보면 1억을 넣으셨는데 실제로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8,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 1,50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진 겁니다. 여기에 금값 하락이 겹쳤습니다. 지금 금값이 4,850달러잖아요. 이분이 사신 평균 단가가 대략 5,200달러 정도 됩니다. 5,200달러에서 4,850달러면 약 6.7% 하락입니다. 8,500만 원에 6.7%면 약 5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는 약 7,93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요. 1억 넣으셔서 지금 7,930만 원입니다. 2,07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손실률로 따지면 약 20.7%입니다. 여기서 지금 파시면 매도 수수료 2%가 또 빠집니다. 약 159만 원이 더 빠지죠.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은 약 7,771만 원입니다. 1억 넣으셔서 7,771만 원이 된 겁니다. 2,229만 원이 날아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식당 운영 자금까지 빼서 넣었어요. 다음 달 월세랑 재료비 낼 돈이 없어요. 금을 팔아야 하는데 팔면 2,200만 원 넘게 손해잖아요. 안 팔면 식당 문 닫아야 해요. 어떡해요? 저는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식당 운영 자금까지 빼서 금에 넣으셨다고요? 그것도 물타기로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해요. 금을 안 파시면 식당 문을 닫아야 하시는 거잖아요. 식당 문을 닫으시면 수입이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수입이 없으시면 생활이 안 되시잖아요. 2,200만 원 손해보시는 거랑 식당 문 닫으시는 거랑 어떤 게 더 큰 손해예요?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문 닫으면 끝이에요. 저 나이에 다른 일 구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2,2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요. 그 돈이면 식당 반년치 월세예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지금 2,200만 원 손해보시는 게 아까우신 거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 더 기다리시면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금값이 더 빠지면 3천만 원, 4천만 원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당 월세를 못 내시면 밀린 월세의 위약금까지 내셔야 해요. 그게 더 큰 손해예요. 지금 손절하시고 식당 살리시는 게 맞아요. 이분이 물으셨습니다. 물타기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선택이셨어요. 물타기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평균 단가를 낮추면 금값이 조금만 올라도 본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금값이 계속 빠지면 물타기 할수록 손해가 커져요. 그리고 손님처럼 감당할 수 없는 돈까지 넣으시면 나중에 빠질 수가 없어요. 물타기는 여유 자금이 충분하고 금값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하셔야 해요. 근데 금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결국 그날 금을 전부 파셨습니다. 1억 넣으셔서 7,700만 원 좀 넘게 손해 쥐셨습니다. 2,300만 원 가까이 손해 보신 겁니다. 파시고 나서 이분이 한참을 매장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멍하니 앞을 바라보시면서요. 한참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 진짜 바보예요. 처음에 3천만 원 넣고 손해봤을 때 손절했어야 해요. 그때 손절했으면 한 500만 원 손해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본전 심리 때문에 물타기하고 결국 2,300만 원 손해예요. 본전 찾으려다가 손해만 커졌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손님, 지금이라도 정리하신 게 다행이에요. 더 버티셨으면 손해가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당은 살리셨잖아요. 다음 달 월세 내시고 재료비 내시면 장사는 계속하실 수 있잖아요. 2,300만 원 잃으신 거 아프시겠지만 식당 문 닫으시는 것보다는 나아요. 힘내세요. 이분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다시는 투자 안 해요. 특히 물타기는 절대 안 해요.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어요. 저는 힘내세요. 장사 잘 되실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다들 상황은 다르셨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피할 수 있었던 손해였습니다. 구조를 알았으면 원칙을 지켰으면 안 당하셨을 일들이었습니다. 금값 폭락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폭락이 와도 덜 다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분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재산을 한 자산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2억 전 재산을 넣으셨던 50대 가장님 기억하시죠? 국제 금값은 7% 빠졌는데 이분은 23%를 잃으셨습니다. 금이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전 재산을 넣으시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지고 계실 때만 안전자산입니다. 전 재산을 넣으시면 그 자산이 흔들릴 때 인생이 같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대출받아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서 1억 5천만 원을 넣으셨던 30대 직장인분 기억하시죠? 금값이 빠지는데 이자는 매달 42만 원씩 나갔습니다. 원금 손실의 이자 비용까지 이중고를 겪으셨습니다. 결국 3,8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대출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이자는 나갑니다. 빚내서 투자하시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 목적이 정해진 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금으로 금을 사셨던 20대 대학생분 기억하시죠? 520만 원을 잃으시고 휴학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등록금은 등록금입니다. 투자금이 아닙니다. 기한이 정해진 돈, 용도가 정해진 돈으로 투자하시면 금값이 회복되기 전에 써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손해를 확정하고 파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 몰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15년 동안 모은 비상금 5천만 원을 아내 몰래 투자하셨던 40대 가장님 기억하시죠? 1,40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근데 돈보다 더 큰 걸 잃으셨습니다. 아내의 신뢰요. 가족 몰래 큰 돈을 투자하시면 잘못됐을 때 돈도 잃고 신뢰도 잃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실 때는 가족과 의논하세요. 다섯 번째, 노후자금 전부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퇴직금이랑 집 한 돈 합쳐서 3억을 넣으셨던 60대 부부분 기억하시죠? 8,750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거의 9천만 원입니다. 4년 반치 생활비가 날아간 거죠. 노후자금은 지켜야 하는 돈입니다. 투자금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셨다면 안전한 자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여섯 번째, 물타기는 독입니다.
처음에 3천만 원 넣고 손해보시자 물타기로 1억까지 넣으셨던 40대 자영업자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손절하셨으면 500만 원 손해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물타기 하시다가 2,300만 원 손해가 됐습니다. 본전 심리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 찾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손절해야 할 때 손절하셔야 합니다. 이 6가지입니다. 몰빵 금지, 대출 투자 금지, 목적 자금 투자 금지, 가족 몰래 투자 금지, 노후 자금 투자 금지, 물타기 금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6가지만 지키셔도 큰 손해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실물금의 비용 구조입니다. 실물금을 사시면 부가세 10%, 유통마진 5%, 합쳐서 15%가 사자마자 빠집니다. 파실 때 수수료 23%가 또 빠집니다. 합치면 1718%입니다. 금값이 20% 올라야 본전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시고 들어가시면 사자마자 마이너스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6분 모두 이 비용 구조 때문에 국제 금값 하락분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30년 현장에서 수천 명의 손님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핵심입니다. 금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은 이 원칙들을 지키신 분들이었습니다. 돈 잃으신 분들은 이 원칙들을 어기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금은방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손님을 상담해 왔습니다. 돈 버신 분들도 봤고 돈 잃으신 분들도 봤습니다. 금값이 폭등할 때도 있었고 오늘처럼 폭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금값은 회복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2013년에 폭락했다가 회복됐습니다. 2020년에 폭락했다가 회복됐습니다. 이번에도 회복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금값은 회복되는데 사람은 회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분들 기억하시죠? 전 재산 2억 넣고 23% 잃으신 50대 가장분, 대출받아서 3,800만 원 잃으신 30대 직장인분, 등록금으로 520만 원 잃고 휴학하신 20대 대학생분, 아내 신뢰까지 잃으신 40대 가장분, 노후자금 9천만 원 가까이 잃으신 60대 부부분, 물타기로 2,300만 원 잃으신 40대 자영업자분. 이분들한테 금값 회복될 테니까 기다리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등록금 내야 하는 학생한테, 이자 내야 하는 직장인한테, 월세 내야 하는 자영업자한테, 생활비 필요한 노부부한테 기다리세요는 답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확정하고 파셔야 했습니다. 금 투자로 돈을 잃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넣으신 겁니다. 전 재산, 대출금, 등록금, 비상금, 노후자금, 운영자금. 전부 잃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넣으시면 금값이 빠졌을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저점에서 파셔야 합니다. 손해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금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을 넣으신 겁니다.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 몇 년 안 써도 되는 돈, 전체 자산의 일부인 돈. 이런 돈을 넣으시면 금값이 빠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금값이 회복될 때까지요. 그래서 결국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금 투자의 본질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금값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폭락도 하고 폭등도 합니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버틸 수 있으면 결국 회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없으면 저점에서 파시게 됩니다. 손해를 확정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 투자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금은 좋은 자산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고 위기 때 안전자산 역할도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가지고 계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 전체 자산의 일부만 장기 보유 관점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전 재산 넣고 대출 받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금값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등록금 날려서 휴학하신 학생의 1년, 아내 신뢰를 잃으신 가장의 가정, 노후자금 날리신 부부의 노년. 이건 금값이 회복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돈 잃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대답이 별로 안 달라져면 투자하셔도 됩니다. 대답이 큰일 나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30년 현장 경험으로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자산도 지키시고 인생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